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에듀 버라이어티 예능 공부가 뭐니입니다. 자녀 교육에 고민을 가진 사례자 일상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적은 올리고 교육 비용은 줄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특정 소재를 다루는 만큼 각 시청층의 관심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데이터를 준비해 봤거든요. 공부가 뭐니 연령대별 시청률 분석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요. 오, 40대 시청률이 눈에 띄게 높네요. 네, 아무래도 초중고 자녀를 둔 비중이 40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녀의 입시, 학업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교육과 관찰 예능을 조합한 신선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공부가 뭐니,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공부가 뭐니가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이 공부가 뭐니 파일럿 프로그램 때도 공교육을 배제한 채 이런 컨설팅이나 어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정기 편성을 하면서 네. 공부가 뭐니는 일단 출연자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해졌고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 중, 고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상황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었고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효과도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아이 자체의 성향이나 아니면 자존감 같이 좀 근본적인 교육 방법을 좀 시도하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사실 좀 많이 변화점으로 사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변화들은 좀 의미 있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내용은 다양해졌는데 결론이 결국에는 대학 입시라든지 어떤 직업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조금 종결되는 부분은 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홈스쿨링도 다루고 대안학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는데 결과적으로 궁금한 게 대안학교 이후에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홈스쿨링 이후에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숙제로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도 가정을 보여줄 때 주제 자체가 뭐 청소년 딸의 교육법이라든지 온라인 계약한 이후에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시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돋보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가 뭐니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공부가 뭐니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고민, 열혈팬, 꿀팁, 입시, 학부모, 영어, 검사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연관 검색어 중에 고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요? 네, 미취학 아동부터 예비 고3까지 의뢰인의 자녀들과 연관된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체능 입시부터 홈스쿨링, 성교육까지 의뢰인의 고민과 이어지는 1대1 맞춤 솔루션에 더불어서 다양한 교육 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 영상을 살펴보면요. 과학고가 휘한테 잘 맞을 것 같고 카이스트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걸? 관심 없어. 야, 도전해보는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3위는 배우 임승대의 아들 임휘군의 과학고 진학 갈등을 담은 클립 영상이 조회수 50만 회를 기록했고요. Jupiter hat is a gas giant, so there's no ground to stand. 你叫什么名字？我叫明明。 우리가 낳았지만 부부가 키운 아이. 2위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배우 김정태의 아들 지후군의 영상이 조회수 5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유빈아, 이 와서 이거 먹어. 엄마 잠깐만. 화장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요즘 아이들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영상은 탤런트 최재현의 딸 유빈 양이 등교 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으로 조회수 91만 회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들이 그렇다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위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제 큰딸이 이제 중학생에 이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또 2위 장면은 또 저희 둘째가 딱 이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앞으로 점점 디지털 학습은 뭐 뗄 수 없는 그렇죠. 피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미디어가 하나의 그냥 놀이 중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책도 읽고 동요도 같이 부르고 사실 미디어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여야지 뇌가 굉장히 유연하게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 이런 것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자기가 찍어서 올리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림으로써 동기부여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한 목적의식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내 영상이 많은 조회수와 사람들한테 용기라든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성취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거든요.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라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돼서 귀담아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클립들은 말씀하셨듯이 최근 학부모의 고민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차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집안에서나 사실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아마 시청자들은 이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나 내 아이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아마 안도감을 사실 제약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이걸 어떻게 솔루션 주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클립들을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영상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탑3 영상 이외에 위원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한부모 가정을 다루었던 김민우 씨와 딸 민정이가 나왔던 이 편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2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이별을 하게 돼서 그때 민정이가 9살이었는데 저보다 더 충격이 많이 컸을 텐데 그래도 혼자 기특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교과 과정도 좀 어려워질 거고 사춘기가 되니까 또 신체의 변화도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같이 이제 수영장을 갔었는데 앞으로 내가 날짜를 보면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저 해서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요. 네. 아이가 아빠를 배려해주고 그러니까요. 아빠가 그래서 얘기 나온 건데 아빠도 민정이한테 사실 바라는 게 있다. 아빠 걱정할까 봐 민정이가 너무 모든 면에서 다 잘하잖아.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빠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주말에 어디 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롯데월드 가면 안 돼. 슬라임 카페 아빠 1시간만 해줘. 그런 건 얘기도 잘 안 하잖아. 롯데월드 가고 싶다. 롯데월드 가고 싶다고? 문수매자 가고 싶어. 너무 심심해. 이 부녀의 어떤 교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 대한 고민까지 한꺼번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애잔했던 회차였습니다. 이날 나오셨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조언이 저는 굉장히 유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초등학교 5학년들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 또래의 아이들은 어떠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김민우 씨에게 좀 이렇게 안심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저 정도 저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면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 편이 좀 관심이 있게 봤거든요.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한 주나 두 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2주 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말까지 입시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12월 중순이면 수능 점수는 나와야 되니까 수능이 2주 이상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네, 이미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교사들한테 이미 안내를 하였습니다. 몇 개 좀 소개를 해보자면 그 EBS에서는 지금 전무했던 일인데 라이브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강의도 듣고
강사분과 호응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고민이 커지다 보니까 에듀랑이라든가 뭐 이학습터, 학교온,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정부 유관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즉 온라인 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직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아쉬웠던 거는 그 23회 주희정 감독의 그 사남매 다둥이 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 큰딸 서희양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호가 안 된 것 같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이제 성적표를 진짜 가감 없이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MC였던 신동엽 씨도 이거 우리가 그냥 봐도 되나요?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제 아이에게 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영상으로 찍히게 되면 남아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소년의 연애를 다루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꼭 봐야 하는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솔루션이 제시가 안 됐어요. 아 싫어 절대. 어머. 절대 나띵. 뭐해? 빨리 보내. 빨리 보내. 오빠랑 패밀해. 왜 그래 진짜. 아니 오빠랑 패밀해 하지 말고 오빠 나 지금 오빠랑 패밀해. 그럼 은근 설렌다? 오빠랑 패밀해. 아니 오빠랑. 아니 왜 오빠 안 붙이는데? 남자애는 뭐 하는 거죠? 선행학습하는 거죠? 선행학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셋째 주. 야, 지금 아빠는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알 텐데 전체 학생 중에 5.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또 고3 남학생 같은 경우는 14.6%, 여학생은 7.5%라고 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런 성관계를 하는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제가 이제 물어보니 노래방. 노래방 보내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저희 아이가 첫째, 둘째가 저희 노래방을 좋아해요. 자꾸 주말마다 노래방을 가고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진짜 노래를 좋아하는 아니 그렇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근데 노래방 우리가 다 가봐서 알잖아요. 네, 못 가게 한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가요. 무조건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편이 아니었나.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흥미롭게 봤지만 결국엔 손에 얻은 건 없는 듯한 그런 좀 편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꿀팁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인 팁부터 심리 상담까지 교육 관련 꿀팁들을 전수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 관련 단어입니다. 고정으로 출연 중인 서울대 전 입학사정관, 또 교육 컨설턴트,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현직 교사, 또 교육방송 강사 등 주제에 맞는 특별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 패널은 공부가 머니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이 같은 전문가 활용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고정 패널과 그 회차마다의 특별 패널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정 패널들은 큰 틀을 보여준다면 이 매 회마다 출연하는 이 특별 패널들은 상세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초중고등학교에 계신 현직 교사분들이 자주 출연을 해주셔서 이 공교육 안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 패널들의 활용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고정 패널 중에 좀 돋보이는 분은 저는 의외로 진동섭 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수영 쌤 그 현실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더 우려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반부터 주어지는 솔루션을 듣다 보면 전부 반대쪽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평상심을 갖는 거죠. 예습한다고 머리 막 미리 나갈 일이 아니라 학습 결손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가라. 수학을 선행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전반적인 공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 그러면 뭐 과학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대학도 잘 가고 좋은 학생으로 성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식을 떠나서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이 프로그램이 자칫 입시 위주의 어떤 사교육 조장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서 조금 그래도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이분이 좀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연아 교수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해줬거든요. 일단은 목표하는 대학교는 일단 인서울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연습만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인서울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음악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진을 봐라. 그리고 졸업생들의 방향성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추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연결시키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시각을 넓혀주는 조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회차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 탓에 그 라윤경 씨 아들 민규 군이 영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 영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만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그 부모의 양육 태도나 주입식의 어떤 모습이 아직 버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언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재한 게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연관 검색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열혈팬, 이 키워드는 무엇과 관련돼 있을까요? 네, 공부가 뭐니의 새 MC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신동엽 씨와 안정적인 호흡으로 파일럿부터 정규 편성까지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유진 씨가 하차하고 그 뒤를 이어서 평소 공부가 뭐니의 자칭 열혈팬이라고 밝힌 소희연 씨가 후임으로 발탁됐는데요. 새 MC로 첫 선을 보인 4월 24일 방송 이후에 소희연과 공부가 뭐니를 함께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민, 걱정, 부담, 스트레스 등 의뢰인으로 출연 당시 파생됐던 단어들이 부정 감성으로 검색이 됐습니다. 반면에 잘한다, 호평, 유쾌한, 믿음이 간다, 쾌할, 편안한 이런 단어 등 소희연 씨의 진행과 관련된 긍정 감성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듯한데요. 위원들은 소희연 씨의 진행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편안하고 공감력 있고 또 메시지 전달력도 저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트로트 조기 교육의 효과네요. 참. 아니 저 끼가 엄마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저 아버지 안에 뭔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왜? 이제 진짜 촬영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야? 아빠가 소리 냈잖아. 그래서 찍는데 소리 야, 사춘기 소년 같은 게 화를 낼 법도 한데 이렇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취학의 두 딸을 갖고 있는 엄마잖아요. 네. 학교 정규교육 안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와 출연진 사이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질문들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지적해 준다면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C 합류하신 이후에 소희연 씨 가족이 다음 편에서 의뢰인으로 등장한 부분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타사 예능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솔루션 부분보다 이들의 보여주는 이미지, 정형화된 이미지에 좀 몰입된 측면이 있어서 시청 피로감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희연 씨만 보면은 저는 유진 씨하고 캐릭터나 이미지가 좀 많이 겹쳐가지고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MC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소희연 씨만의 어떤 특징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거는 신동엽 씨하고 어떤 캠인데 신동엽 씨 애드립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받아친지 이런 어떤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소희연 씨를 추후에 평가할 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좀 재미적인 요소가 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가 뭐니가 유익한 교육 예능으로 확고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프로그램 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부가 뭐니 관련 감성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긍정 감성어로는 공감, 적합한, 노력, 향상,
추천, 신개념 등이 있는 반면에 비판, 충격, 짜증, 과하다, 부작용 등의 부정 감성 언어도 존재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립 감성 언어가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머니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솔루션 이런 건 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 감성어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중립 감성 언어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사실 반영한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뢰인들의 이제 사례나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거기서 자꾸 자신들의 가정이나 자녀들과의 접점을 찾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접점이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육의 주체이자 그 당사자인 학생들도 사실 스튜디오에 좀 자주 출연하는 방식으로 좀 솔루션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황민우 군이 출연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어떤 솔루션을 받았을 때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장면들도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는 일단 저는 교육 상담의 어떤 사례, 대상이 좀 일반인으로 좀 확장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유명인으로 하면 어떤 그 관찰 예능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이 교육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라면 저는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 역시 이제 전문가 솔루션에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생각이나 장래 희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학생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공부가 뭐니 더욱 알찬 정보들을 통해서 재미와 유익함까지 더한 공부 예능으로 함께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